자, 오늘부터 이제 진도 나갑니다. 알겠죠? 어제 예고 드린 대로 여러분은 그 교과서 56쪽, 57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목을 좀 적어보면 1-2가 이제 뭐냐면 1단원의 두 번째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의 구성물질. 잠깐만. 네, 제목이 우리가 이제 1단원의 두 번째가 이제 자연의 구성물질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해야 되는 게 그 57쪽에 보시면 01해서 자연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크게 영역으로 보면은 첫 번째 어디? 지각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규칙성. 물질의 결합규칙성. 물리 빼고 화학, 생물, 지구화학이 다 짬뽕되는 거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제 분산해서 얘기하면 화학적으로 따로 보고 생물학적으로 따로 보고 지구학적으로 좀 따로 보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는 방식으로. 됐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 본 내용을 좀 하기 전에 요 단어는 57쪽 그 제목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57쪽 그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그 문장, 제목 문장 위에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보충 내용이 많음. 보충 내용이 많음. 그래서 여기에 잘 들으세요. 여기에 그냥 골조가 되는 메인이 되는 흐름은 오늘 1시간 해도 다 끝나요. 됐나? 오늘 1시간 만에 그냥 뚝 끝납니다.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 63페이지까지 그냥 소단원 하나 그냥 푹 날라가요. 됐나? 메인 흐름만 보자면 별거 없어. 알았어? 그런데 그 메인 흐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배운 거. 뭘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유결합입니다. 뭐라고? 공유결합 중학교 안 나온다며. 이온결합까지만 나옵니까? 이온결합은 들어봤을 텐데. 그죠? 예. 근데 공유결합은 그 화학 안에서도 원래는 요 앞단원의 내용을 하다 보면 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죠. 예상이 되잖아. 그지?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해도 공유결합에 대한 거는 조금 시간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 격가지 내용 미리 좀 알아야 되는 거 조금 얘기하고 전체 흐름을 좀 얘기하고.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1단원의 중단원 2의 소단원 1의 메인 핵심 포인트를 마지막에 하나 딱 적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중간에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먼저 잘 들으세요. 일단 대상은 누구다? 누구? 두 개입니다. 일단 그러면 지각과 구성물질의 결합규칙성인데 일단 우리가 뭐를 알려면
뭐를 알려면? 물질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원소나 원자 이런 걸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입자. 원래는 입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종류를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단원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잘 들어. 야, 어떤 물질이 몇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할 때는 원자예요. 됐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물이 있습니다. 물 한 분자는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소 2개, 산소 1개, 총 3개의 원자예요. 됐나?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물 한 분자를 이루는 성분은 몇 종류입니까? 수소하고 산소 2종류밖에 없죠. 됐어요? 즉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는 구성원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성원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대상이 지각하고 생명체니까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각이 어디예요? 땅 표면에서부터 지하 어디까지? 바다에서는 한 평균 한 5km에서 7km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 우리 육지 같은 경우에 한 평균 35km 정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껍데기라고 해서 영어로 뭐라고 한다? 지각을. 껍데기를. 그 안에가 멘틀이고. 멘틀이 원래 영어죠. 껍데기. 치즈 제일 가장자리 껍데기를 뭐라노? 치즈 캔다 내가. 빙시드 소리 했네. 미안합니다. 피자. 크러스트. 예, 그게 이제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껍데기. 알겠어요? 됐나? 그 지각에서 제일 많은 거는 누구냐면요. 원소가 제일 많은 거는 누구? O라고 쓰면 원소는 원소 기호는 원자 상태를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됐어요? 산소.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누구? SI, 규소입니다. 뭐라고요? 규소. 그 다음에 한 3개까지만 쓰겠습니다. 누구? 알루미늄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생명체. 생명체는 너네가 좀 알아, 사실은. 순서는 몰라도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압니다. 뭔지 아는 사람? 그렇지. CHO까지 하면 되죠. 네. 순서는 O, C, H. 됐죠? 세 번째까지 얘기하죠. CHO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 배울 때 이 내용이 나왔지? 영양소 할 때. 그죠? 탄단지 3개를 뭐라고 합니까? 3대 영양소 또는 주영양소. 주영양소의 공통점은 이거 다음번에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 이거 CHO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입니다. 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뭐라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됐어요? 요 다음 단원에 나오니까 그런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 요렇게 했는 김에 우리가 좀 참고로 또 하나 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교과서 지금 당장에 요 단원에서는 크게 안 나오는데 요 앞에 잠깐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 좀 보시냐면 20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이렇게 쭉 가는 게 전부 뭐냐면 20쪽의 제목이 뭡니까? 요거하고 좀 단어는 좀 다른데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대놓고 물질이 아니고 걔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 맞아요? 그래서 21쪽에 보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해가지고 쭉 내용이 그 다음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정리는 좀 하는데 반드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성한 쌤하고 그 방금 얘기한 20쪽부터 진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 반이 있겠죠. 하고 있는 중이겠죠. 예, 수업 잘 듣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각은 지구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구성, 원소. 보통 대기 기체 상태는 부피비로 얘기합니다. 됐죠? 얘는 편의상 분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대부분 이게 화합물 말고 호돈소 물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겠어? 제일 많은 건 누구? 질소. 됐어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3개까지 하면 아르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구성 원소. 제일 많은 게 누굴까요? 제일 많은 거. 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은 거 역시 누구다? 산소. 그 다음에 물에서는 수소가 많겠죠. 맞아요. 그 다음 많은 게 뭘까? 바닷물. 나트륨. 그냥 나트륨. 염화나트륨. 그러면 염화가 누군데? 염소죠, 염소. 화합물을 이룰 때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염소가 많을까? 나트륨이 많을까?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놈이 좀 더 많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딴 식으로 외우면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라도 외워놔. 알았어? 그래서 많은 게 누구? 염소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요 순서입니다. 이거 한 4개까지 듣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물이면 H2O잖아요. H가 한 2배 이상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주의해라. 물속에 녹아있는 염류 있죠? 뭐라고? 염화나트륨을 빼고는 전부 이런 거예요. 뭐 황산마그네슘, 황산나트륨 이런 거거든. 질산, 그 기본적으로 뭐가 다 들어가노? 이게 산소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지구 전체를 다 두드려 엎쳐서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굴까요? 이런 거는 잘 알고 있나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나? 철. 그 다음 누구? 산소. 그 다음에 누구? 규소. 철 빼면은 누구 순서하고 비슷합니까? 지구 전체는. 지각하고 비슷하죠. 맞습니까? 네. 하나 더 할게요. 지각 밑에 누가 있는데? 멘털 구성 원소. 제일 많은 거? 역시 누구? 산소.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요거는 2개로 쓸게요. 누구하고? 철하고 누구? Mg 그러면 뭐죠? 마그네슘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누가 빠졌을까? 여기서부터가 쭉 내려왔을 때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구 시스템으로 얘기해 볼까? 어디에 들어가노? 기수지 생 중에 지, 생, 기, 수, 지 맞잖아.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없는데 핵이죠. 핵. 맞아요. 근데 잘 들어. 여기까지 딱 봤으면 핵의 구성 성분 중에 제일 많은 놈이 누군지 유추가 가능해요. 산소. 잘 봐라. 지구 전체를 제외하고 대기는 전체 지구를 다 합치다 하더라도 얘 양이 많을까 적을까? 이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더하든 빼든 별로 영향도 없는 거. 알았어? 그러면 대기 좀 빼고 나머지 놓고 보면 공통적으로 누가 제일 많아?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따로 떼어놓고 봤더니 거의 대부분 누가 제일 많더라? 누가 제일 많아? 산소가 제일 많죠. 그런데 다 두드려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누가 제일 많아? 따라서 핵은
거의 대부분 철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게 수능이 요런 식으로 나요. 알겠습니까? 수능 문제는. 즉, 직접적으로 자료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자료 있죠? 지금 내가 써준 거 있지? 요거를 다 제시해주고 위에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핵에는 철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수능도 원래 단순 암기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거 다 외우고 앉아있나? 그게 아니고 조금은 좀 대가리 좀 돌려줘. 생각 좀 해봐. 호박 좀 굴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합과학에서 좀 더 많이 요즘은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사항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배우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리액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많은 원소들 중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들의 만들어진 지점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첫 번째, 제일 가벼운 두 원소 누구? 수소하고 헬륨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 수소와 헬륨은 현재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새끼들은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진 게 전부입니다. 됐죠?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원자가 생성되는 시기는 빅뱅 후 얼마? 38만 년. 그 숫자만 좀 기억해놔. 알았어? 다른 건 뭐 10에 뭐 마이너스 몇 초가 지나고 이런 거는 몰라도 돼. 알겠습니까? 사건 순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주 탄생하고 빅뱅 터지고 나서 38만 년 뒤에는 뭐? 그때 원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 얘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헬륨에서부터 누구까지는? 철까지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 요게 바로 누구? 별.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핵융합이 가능한 항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별이 탄생해야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때 일어나는 반응은 전부 뭐다?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핵융합 반응을 지금 할 수 있나 없나? 핵분열 반응은 하는데 핵융합은 아니 못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핵융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놈은 누구? 철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철 말고 철보다 더 무거운 거,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두 개 정도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좀 잘 아는 걸로. 첫 번째 누구? 구리 되겠습니다. 됐죠? 또 하나 할게요. 제텐이 뭐고? 아연 되겠습니다. 됐죠? 또 하나 더 있다. 아이오딘이라고 하나? 요드라고 불려요. 아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잔해로. 그러면 지구에 굴이 있어 없어? 지구에 굴이 있어 없어? 있긴 있잖아.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태양을 만들 성운들이 만들어지면서 각종 잔해들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 그래서 이제 본 내용으로 하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게. 이제 페이지를 58쪽으로 좀 넣어 놓으시고요. 먼저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성분 원소에 대한 걸 했으니까 이제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이번에는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모여서 지각이 되고 뭐가 모여서 생명체가 됐느냐 단위 체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네. 두 개로 나눠서 먼저 지각
지각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걸까요? 지각은 전부 다 뭐라고 본다? 암석의 집합체라고 봅니다. 됐죠? 물론 여기에 약간의 누가 있다? 흑 입자들이 있긴 있어야 됐니? 근데 저런 흑도 전부 다 원래 본파는 누구였다? 흑도 전부 다 돌비가 그냥 풍화 침식당해가지고 깎여 나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지각 전체로 보면 암석이 많아, 흑이 많아? 흑은 우리 눈에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누구? 사실 돌보다 누구? 흑이 많이 보이는데 표면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뭐라고? 표면에만 집중되어 있고 전체 두께의 95% 이상은 전부 뭐? 암석입니다. 돌덩어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암석은 뭐가 합쳐진 거고? 중학교 때 했는데 항상 암석이 나오면 누가 따라 나온다? 광물이 나옵니다. 됐어요? 광물하고 암석 구분이 안 될 때 있죠? 맞아요? 뭐 굳이 많이 구분하려고는 하지 말고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광물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화합물입니다. 뭐라고요? 물어볼게요. 화합물은 뭔데? 어떻게 합쳐진 거? 누구하고 누가 합쳐진 거? 합쳐졌으니까 일단 대상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죠. 그래서 잘 들어.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하나 물어볼게. 아까 봤던 거 N2는 화합물이다. 맞아? 틀려? 아니죠. 얘는 N 원자 2개가 합쳐진 거는 맞아. 원자가 2개가 합쳐진 건 맞아. 그러나 성분 원소는 몇 종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쟤는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 물질 또는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광물은 원소 기호가 몇 개 이상 쓰인다? 2개 이상 쓰인다. 물론 예외적으로 호돈소 물질인 놈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탄소, 순수 탄소 덩어리. 됐어요? 그럼 결국 봐봐. 내가 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화합물이니까 광물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다? 원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아까 했던 거야.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제일 많은 게 누구?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이 중에 산소하고 규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 이상입니다. 됐니?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원소가 모여서 뭐 만드는데? 광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 광물이 모여서 뭐가 되고? 암석이 되는데 암석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어떤 광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느냐로 만드는 겁니다. 분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광물은 누굴까요? 누구하고 누구로 구성된 거? 산소하고 규소가 합쳐진 화합물의 형태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 맞나? 그거를 우리는 광물 중에서도 무슨 광물이라고 얘기한다? 규산염 광물이 제일 많습니다. 됐어요? 이때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해야 된다? 원소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만 원소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원소잖아요. 다 원소 아니야. 맞아?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얘는 원소 2개가 합쳐져 있는데 어떤 암석 돌비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광물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누구다? 규산염 광물이고 얘의 기본 단위체는 Si 한 개에 O가 4개 붙어서 전체가 4-의 이온 형태를 띠는 공유 결합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어때? 느낌이. 여기까지 진행할 때까지는 괜찮았지? 그치? 요거 싹 나오고 나니까 어때? 아, 씨발, 이거 뭐 하겠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벌써 제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잘 들어.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를 굳이 오늘 해결하려고 하지만, 알았어? 향후에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됐어요? 일단 오늘은 뭐만 해라. 자, 내가 다시 물어볼게. 지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봐야 된다? 원소 또는 광물이라고 봐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원소가 누가 제일 많다고? 지각에는? 산소하고 교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기본 단위체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도 어떤 광물이 많다? 교소하고 산소로 구성된 놈들이 제일 많을 거다. 그건 뭐 당연히 추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규산형 광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걸. 됐어? 그거를 어떤 규산형 광물이든 간에 모두 화학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됐나? 저 SiO4-4-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뭐라고?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붙으면 뭐고? 음이온이죠. 마이너스를 띈다라는 거예요. 됐나?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보다는 결국 주변에 있는 뭐를 끌어당겨서, 마이너스는 누굴 땡겨? 플러스를 땡길 거 아니야. 얘가 본질이 음이온이야. 뭐라고? 음이온이요. 그럼 누굴 주 땡길까? 양이온. 양이온은 거의 대부분 수소를 제외하면은 금속들입니다. 뭐라고요? 금속. 그럼 아까 전에 SI 얘 뭐고? 알루미늄 금속이에요, 비금속이가? 금속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사실 누구냐면 철. 그 다음 나오는 게 칼슘 뭐 이런 거 전부 금속이에요. 뭐라고? 금속. 알았어? 3, 4, 5, 6, 7등에 해당하는 놈이 전부 금속입니다. 그러면 SiO4-4-라고 하는 음이온이 결국 지각 속에서 존재할 때 어떤 놈은 마그네슘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철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칼슘을 가질 수도 있지. 맞아? 그거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어떻다? 서로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누구를 들고 있더라?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인 누구? 교소와 산소로 구성된 어떤 기본 단위체인 누구? 규산염. 이게 규산염이라고 하면 돼요. 됐나? 규산염을 가지고 있다. 규산염 단위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오늘의 주제는 그거야. 지각과 생명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만 답하면 될 수 있다. 아, 지각은 주로 이제 원소와 광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광물이 제일 많다? 규산염 광물이 제일 많다.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걔가 어떤 형태로, 공통점이 어떤 광물이든 그럼 안에 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화학식이. SiO4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걔를 따로 뜯어내면은, 실제로 뜯어내면은 분자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좀 기억해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명체. 생명체도 어떤 성분이 아니라, 생명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개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개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느냐 하면 또 식물, 동물에 따라서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다른 종도 있는데 일단 크게 식물하고 동물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식물은 뭐의 집합체다? 식물은 기관의 집합체입니다. 뭐라고요? 식물 기관은 조직계의 집합체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조직계는 뭐의 집합체일까? 동일한 세포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세포의 집합체인 조직. 됐어요? 그러면 이 조직은 다시 누구의 집합체일까? 세포. 그래서 세포는 그럼 뭐의 집합체야? 세포는 뭐의 집합체야? 사실은 세포 소기관이라는 게 있죠. 뭐 핵도 있고 막도 있고 이렇잖아. 맞아? 세포 소기관은 뛰어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바로 그게 탄단지 되겠습니다. 뭐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탄단지. 탄은 뭔데? 탄소화물, 그죠? 그럼 탄단지는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생명체도 쭉 가면은 누구다? 원소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생명체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최소 단위는 누구? 세포. 됐습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것 중에 최소 단위라고 한다면 누구? 광물. 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 동물은 넣어야 됩니까? 동물은 기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라고? 네. 소화계, 호흡계, 신경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관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은 다시 뭐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은 다시 누구?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서, 자, 광물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많다 그랬죠? 맞아? 그럼 아까 전에 결국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얘기해 보면은 탄단지라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CHO가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세포는 세포는 전부 다 그냥 일단 한글로 쓸게요. 탄소 화합물이 기본 물질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탄소 화합물은 뭐냐면 누구를 중심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누구? 수소, 그 다음에 누구? 산소, 그 다음에 뭐 질소나 황 등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기서 또 하나 참고. 나중에 꼭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탄소와 규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너 혹시 주기율표 배운 사람 손 들어봐라. 수, 헬, 리, 베, 브, 탄, 질, 산, 프, 네, 네온, 그죠? 그 다음에 나, 마, 알, 시, 프, 스, 여, 마, 이래 갑니다. 맞아요? 이상하게 외우는 새끼들도 많죠? 내가 어렸을 땐 이래 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수소 헬륨은 그냥 외우고, 리베가 뭐고? 독일어로 러브. 이상하게 외워요. 그 다음 뭐고? BCN이죠. 그걸 비키니. 그 다음에 OF 뭐 있죠? 네, 그걸 오프너 이래가지고 참 지랄도 가지가지 한다 싶었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외우면 돼요. 알았어?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탄소하고 규소는 전부 다 봐봐라. 탄소는 리베브크 맞나? 탄소 나마 알 시 뭐가 똑같나? 세로줄 뭐라고 합니까? 세로줄을 가로줄을 뭐라고 하고 주기 세로줄을 그래. 얘들은 전부 14족입니다. 그럼 14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14족은 모두 이런 것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 또는 너가 전자 궤도가 있는 건 아나? 원자마다 중심핵이 있고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아요? 됐어? 얘들 둘이는 전자 껍질 개수는 달라요.
얘 2주기, 얘 3주기이기 때문에 주기의 숫자를 보면 전자 껍질의 숫자를 알 수 있는데 탄소는 2개짜리고 규소는 몇 개? 3개짜리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같은 쪽에 있으면 그걸 다른 말로 이거라고도 하죠. 뭐? 원래 같은 의미는 아닌데 뭐?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 개수가 몇 개다? 4개로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왜인지는 아직 알려고 하지 마라. 왜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 체외각 전자 숫자가 4개짜리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화학 결합의 종류는 3종류입니다. 몇 종류? 일단 중학교 때 하나 슬쩍 배웠는 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두 번째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공유 결합입니다. 됐습니까? 이때 체외각 전자 숫자가 4개짜리,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면은 공유 결합을 졸라 잘하는 새끼입니다. 알겠어요? 미친 듯이 하는 놈들이야. 알았어? 됐나? 그리고 같은 동원소끼리도 엄청나게 연결이 잘 됩니다. 특히 탄소. 누구? 규소 같은 경우에는 규소끼리 뭐 그렇게 막 들러붙고 하는 현상은 잘은 없어요. 탄소에 비하면. 근데 탄소가 수백만 개 이상이 공유결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명체는 한 분자 안에 포함된 원자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물 분자는, 물이라고 하는 한 분자는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3개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단백질만 하더라도 보통 한 100만 개 넘습니다. 탄소가. 탄소만 해도. 그래서 생명체들은 대부분 고단위체로 고분자 화합물이 대단히 많아요. 뭐가 많다고? 또 하나. 조합되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류도 어떻게 될까? 다양해지는 거예요. 우리 눈알도 뭐로 돼 있고 단백질이고 피부도 단백질이고 됐어요? 근데 같나 다르나? 다르죠.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다르게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게 누구? 그 정보가 되어 있는 게 DNA, RNA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앞으로 할 거를 조금 연결해서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내용 조금 정리할게요. 지금 시간상으로 보니까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는 뭐다? 자연의 구성 물질 중에 그죠? 뭐 주로 지각과 생명체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냐? 답은 지각은 물질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기본 단위체. 지각은 어떤 광물? 야, 이 붕어들아, 이씨. 규소와 산소가 제일 많으니까 그걸 무슨 광물로 했다고? 규산염 광물. 됐어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누구? 탄소화합, 탄단지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탄단지도 전부 뭐다? 탄소 화합물. 됐어요? 그거 2개를 일단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체하고 그 다음에 탄소 화합물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결합으로 봤을 때 뭐? 공유결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원소인 탄소하고 규소가 전부 몇 종? 14족으로. 자, 우리는 왜 그런지는 아직 원리를 몰라. 그런데 14족에 있는 탄소하고 규소는 무슨 결합을 졸라 잘한다? 공유결합을 졸라 잘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물질로 종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가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다음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뭐 하겠노? 다음 주 이 시간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특징 몇 가지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탄소화합물의 구체적인 특징과 결합의 어떤 특징. 됐어? 그렇게 하고 바로 그 다음 02가 어디죠? 넘어가면 그 정도 하면 02가 바로 이제 그 중에서 누구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합니까? 생명체인데 선생님 여기서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야. 제목이 02의 제목이 뭡니까? 생명체 구성물질에 뭐라고 돼 있어? 형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생명체 구성 물질은 탄소 화합물인데 생명체만 놓고 보면은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 맞나? 그럼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실질적 과정. 그러면 분명히 누가 등장하게 된다, 이제. 바로 DNA, RNA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질문. 수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